안녕하세요. 연습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저번에 비디오에 이어서 어, 로리 맥글로이의 스윙 중에서 페이스 온 비디오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스 온 비디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얼굴이 앞에 보이는 구도고요. 그리고 이런 구도를 사람들이 찍기 위해서 페이스 온을 이렇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3차원으로 되어 있는 걸 2차원으로 평면으로 보이다 보니까 여러 왜곡이 있는데요. 왜곡이 안 생기도록 그 딱 정해놓은 구도가 있습니다. 정해놓은 구도가 카메라의 위치는 센터, 즉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센터에 위치하도록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직 라인을 보자면 그 카메라의 렌즈 위치가 허리 부근에 있을 때 이 스윙을 왜곡 없이 잘 보여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Face on FO라고 부르는 비디오들은 다 그런 구도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구도가 맞아야지 어, 그 FO 비디오끼리 서로 분석이 되겠죠. 예, 서로 비교가 됩니다. 이거는 로리 맥글로이가 그 US 오픈 몇 년 전에 US 오픈 우승할 때의 사진 비디오인데요. 그 우승을 했으니까 말 그대로 전 최전성기, 요즘은 약간 주춤하지만 그때의 사진이고요. 어, 이게 이 골프장이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컨그레셔널 골프 코스이고, 제가 여기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스윙 비디오가 맨 마지막 날 우승하는 그 일요일 날 찍은 거거든요. 제가 일요일에 갔으니까 아마 여기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아마 보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여러 플레이어 중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로리 맥글로이하고 양용훈 선수가 우승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쫓아다녀서 양용훈 선수 때문에 사실은 쫓아다니는 건데, 저는 직접 가서 이때 봤습니다. 그때 아마 한 220불인가 주고 거금을 주고, 예, 갔었고요. 정말 보면은 이게 맨 마지막 날인지 어떻게 아냐면 이 셔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때 스폰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나이키 전이었죠. 예, 나이키 전이었는데 스폰서 이 골프 웨어를 각 날마다 금 토 일 다 다르게 하고, 이게 그때 우승했을 때 셔츠였고, 제가 이거랑 비슷한 셔츠를 나중에 샀습니다. 예, 그래서 생생하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번에 DL 비디오 같이 제가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아마 제일 좋은 상태이고, 이게 아마 골프 채널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메이저는 공중파에서 중계를 해줍니다. 예, NBC, 이게 NBC 마크인데요. MBC 채널이 지상파 방송인데, 그걸 통해서 토요일, 일요일 오후 이제 마지막 조 경기는 해주고, 마스터스 같은 메이저는 인터넷으로 공짜, 워낙 스폰서가 많으니까요, 공짜로 다 보여주죠. 예, 그래서 셋업을 보시면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뭐 잘 얘기하지만 사람들을 따라서는 이 왼쪽 그 또 구도가 맞는지를 보려면 이 발끝이나 아니면 어깨선이 여기서 수평으로 딱 보이는가, 예, 그거를 봐야 되는데요. 왜냐면 그게 약간만 틀어져도 공 위치 같은 게 뭐 왼쪽 발꿈치 안에 있는 게 센터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보이게 약간 뒤에 있는 예, 이 발을 어떻게 부르냐면 왼쪽 앞쪽에 있는 발이 리딩한다 그래서 리드 풋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발을 따라간다 그래서 트레일 풋이라고 합니다. 따라간다를 하면서 그러니까 리드 풋, 트레일 풋. 이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에 따라서 왼발 오른발을 바꿔 부르니까요. 지금은 약간 이 트레일 풋이 약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보통 얘기하는 이 아, 왼발 안쪽보다 좀 더 센터에 가깝게 돼 있죠. 이게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다른 비디오 보면 알겠지만, 항상 이렇게 하는 건지는 사실 봐야 됩니다. 이 볼 위치를 조정하면서 페이드를 구사할 때
좀 더 이 안쪽으로 넣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볼은 뭐 어, 여기서 막 예를 들어서 페이드를 구사할 수도 있겠네요. 예. 오른쪽 발이 들어오면서 약간 클럽 페이스 몰고 안에서 밖으로 치면 페이드가 날 수도 있겠네요. 예. 만약에 이게 이제 카메라 구도가 딱 제대로 돼 있고 이게 왼쪽으로 된다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은 뭐 교과서겠죠.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그 다음에 어, 특히 중요한 게 이 어, 척추각 척추각이 왼쪽으로 딱 수직이 아니고 뒤쪽으로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스윙 아크로 했을 때 앵글 오브 어택이 힛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척추각이 완전 그러니까 서 있는 게 바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뒤로 물러나 있고 당연히 어깨는 왼쪽 어깨가 높고 오른쪽 어깨가 낮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윙을 보시게 되면 쭉쭉쭉쭉쭉쭉쭉 진행하죠. 진행해서 이제 샤프트가 허리까지 왔을 때 그때 고개도 살짝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리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오른쪽 다리는 펴진 상태로 예,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볼 때 항상 보는 거는 이게 너무 팔을 쭉 펴라는 거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심하다 보면 양팔을 갖다가 끝까지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이 팔하고 이 삼각형이 되는 부분이 싱크가 되지 않고 몸에서 멀어져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잠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이 왔을 때는 항상 이 부분이 접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팔을 쭉 펴라고 해서 올라갈 때까지 다 펴고 있는 게 아니고 오른팔은 여기서부터 접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요. 골반인데요. 골반 위치가 이쪽 부분은 내려가고 이쪽 부분은 올라가면서 로테이션이 이렇게 그러니까 수평에서 로테이션 하는 게 아닙니다. 골반은 기울어진 기울기에서 얘는 밑으로 내려오고 얘는 위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쭉쭉 팔이 수평이 될 때 보통 뭐 얼리 코킹, 뭐 레이트 코킹 여러 그게 있는데요. 뭐가 맞다는 것도 없고 사실은 이 바이오미키렉스 하는 사람들은 코킹에 대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된다. 신경 쓰지 말고 너무 얼리하게 하지도 않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코킹 자체를 일부러 신경 써서 막 뭐 빨리 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신경 써서 늦게 하는 것보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스윙을 하면서 자기만의 템포 타이밍으로 찾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팔이 수평으로 했을 때 샤프트는 거의 이제 90도 정도를 하죠. 90도나 얘는 약간 90도가 더 이제 돼 있는데요. 무릎은 더 많이 들어오고 자 이제 발을 보세요. 발을 제 그 하는 게 왼쪽 발 뒤꿈치를 뛰나 마나 뭐 그거 가지고 말이 많죠. 이게 뛰면은 큰일 난다는 교습관들도 꽤 있습니다. 그거 하면 완전 무슨 날려난 것처럼 양발을 땅에 꼭 붙이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양발을 땅에 붙여가지고 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지면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서도 되게 중요한데 뭐 버바 왓슨이나 아니면 예전에 그 아운드 파머처럼 발을 완전히 뛰는 위로 뛰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발 모양 보시면 발이 안쪽 이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발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발만 잠시 보시겠습니다. 발만 왼쪽 발만 보시면 자 이게 그 셋업 상태에서 발을 보시면 발이 안쪽으로 네, 이렇게까지 들어왔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프레셔는 압력은 오른쪽 발은 거의 100%다 있지만 왼발은 이 왼발 앞꿈치만 있고 뒤꿈치는 압력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되게 조금입니다. 상대적으로 되게 조금밖에 없어서 사실은
들리나 안 들리나 그런 컨택의 문제가 아니고 프레셔의 문제거든요. 압력의 문제인데 압력은 훨씬 더 앞에가 있죠. 뒤에는 압력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들리 많이 그거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로테이션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들어야 됩니다. 들어서 로테이션을 더 이득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드는 것이 들거나 들랑말랑 뭐 뒷면에 닿는 컨택 입장에서 보면 들랑말랑 하는 것이 어, 그 훨씬 나중에 힘을 로테이셔널 포스를 내는데 훨씬 더 이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갔고 쭉쭉쭉쭉쭉쭉쭉쭉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90도보다 약간 더 안쪽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한 80도, 뭐 75도 이 정도 각이 지금 코킹이 되고 뒤로 쭉 가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무릎은 더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 오른쪽 다리는 펴졌습니다. 처음에서부터 다시 보시면 쭉, 네, 이게 지금 흰 바지라서 잘 안 보이는데 완전히 펴지지 않았지만 거의 뭐 예를 들어서 퍼센테이지로 보면 90% 정도는 퍼졌죠. 퍼지고 백스윙 탑, 백스윙 탑을 딱 갑니다. 자,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골반 돌아가는 거 이쪽 부분이 얘가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다 돌아갔습니다. 다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어깨는 그거보다 더 많이 또 돌아가죠. 그걸 어떻게 아냐면 이게 미국 스포츠 채널 ESPN에서 그 스포츠 사이언스인가 하는 그 거기서 로리 맥글로이가 이게 돌아가는 로테이셔널 각도를 잰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ESPN 로리 맥글로이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돌아가는 거 나오는데 골반은 돌릴 대로 다 돌려야 됩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이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린데요. X 팩터를 잘못 이해하거나 X 팩터 자체가 너무 이렇게 뭐 베노간 책에도 이 골반 혹은 허리 각도하고 이 어깨 각도의 차이에 대해서 그림도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그거를 최대화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앞뒤 좌따르고 거기에 추종한 나머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어깨 각하고 골반 각의 이 각도 차이를 그 크게 하기 위해서 골반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반을 덜 돌리고 어깨만 많이 돌려야 된다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예,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골반의 회전이 아, 이 스윙 스피드를 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스윙 교정을 하시고 제대로 치기 시작하면 골반이 아픈 게 잠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로르 맥글러처럼 돌아가신 대로 다 돌아가고 물론 플렉스가 있어서 어깨를 이만큼 돌리면 좋겠죠. 그래서 이 백스윙을 어디까지 보느냐, 그거는 보통의 경우 사실 프로들이나 아니면 아마추어도 사진을 찍어보면요 어디까지가 딱 되냐면 이 그 트레일링 그 풋의 바깥쪽하고 이 손까지가 일치가 되는 정도가 거의 끝입니다. 그게 이 정도 됐으면 백스윙 탑이 완성되었다고 봐도 됩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는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거의 백스윙 탑이 그 전에서 끝나죠. 그 전에서 한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끝나가 더 안 돌아가니까 여기서부터 코킹이나 힘을 갖다가 쫙 빼서 억지로 이 샤프트를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깨 턴으로 백스윙 탑을 만든 게 아니고 손을 써가지고 백스윙 탑을 만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백스윙 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어깨가 돌아가는 이 회전 그 방향을 보시면 대부분의 이 프로들을 보시면 이 머리가 있고 머리가 샤프트가 있는데 백스윙 탑에 될 때까지 샤프트가 머리보다 밑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쭉 돌아가서 이 정면 F5 비디오를 보시면 샤프트는 머리 위로 가겠습니다. 머리 위로, 자, 머리 위로 여기서부터 이제 샤프트가 머리를 감싸게 되죠. 머리를 감싸면서 예, 머리 위로 가죠.
거의 이게 되게 잘 되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이 어깨가 그 플랫하면 안 됩니다. 이 어깨가 나중에 본인이 한번 찍어보죠. 제가 그랬습니다. 예, 제가 이 백스윙에서 이 어깨 라인이 플랫하다 보니까 저는 올라갈 때 항상 이 샤프트가 머리를 가로지르거든요. 그런 게 항상이었습니다. 요즘에 그걸 교정하려고 그러는데요.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플렉스가 돼가지고 할 수 있으면 예, 교정하려고 그러는데 이 샤프트라 보통의 프로들의 사진을 보면 다 이 머리 끝을 이 샤프트가 넘지 않습니다. 넘지 않고 가다가 이제 언제 두 개가 교차하냐면 갔다가 자 갔죠 땅. 자 지금 이게 전환이죠. 그 유명한 전환. 자 보세요. 여기서 또 말씀드릴 거. 예, 머리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살짝 머리가 떨어져요. 머리 고정 아닙니다. 예, 머리 고정 스윙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 고정해야 된다는 사람 교수까지 있는데요. 그 사람들도 사진 찍어보면 비디오 찍어보면 머리 고정 안 하거든요. 근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추어한테 부담을 줍니다. 그러면서 아마추어들은 머리가 계속 그 고정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어디에 힘을 주면 목에 힘을 줍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요. 그러면서 스윙 스피드는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머리가 고정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스윙 스피드는 더 떨어지고 스윙은 제대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특히 그 PJ 프로들에 대해 이 머리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인치에서 3인치 정도는 상하 좌우로 움직입니다. 뒤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예, 완전히 핀에 꼽은 것처럼 딱 정중앙에 있는 게 좋다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긴 한데요. 뭐 그거 해가지고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흔들흔들거려서 자기가 이 그 타격하는 물체인 공을 갖다가 인식하거나 그거를 그 거기까지 가는 작용을 방해하지 않는 이상 뭐 수천 번 똑같은 그 나와 공과의 위치에 있는 걸 때렸지 않습니까? 그게 시선에서 약간 벗어나든 심지어는 눈 감고도 치는데요. 그게 머리가 움직인다고 해서 스윙축이 엄청 움직여서 한다라고 그러니까 하체 고정, 머리 고정 이런 걸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고정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예, 그게 스윙의 전체적인 리듬이나 이거에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정해야 된다는 하면들 다 찍어보면 다 움직입니다. 예, 머리가 떨어지고요. 머리가 떨어지는 거 이유가 있죠. 왜 떨어질까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펴졌던 발이 있습니다. 펴졌던 그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떨어지는 게 목적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땅을 누르려고 합니다. 잘 보이죠? 여기서 그, 그 리드 풋의 이 압력이 그 뒤꿈치에 압력이 없었습니다. 뒤꿈치 압력이 있다가 전환 과정에서 꽉 누릅니다. 여기 보시면 뒤로 가 있다가 꽉 누른 게 보이시죠? 꽉 지면을 눌러서 그 지면이 나를 다시 리액션을 하는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있다가 자 여기 지금 백스윙 탑이라고 보시고 이 기둥이 있죠. 기둥에 지금 잘 나와 있는데 골반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이동. 예. 그게 보통 그 하비 페닉이만은 매증부 제가 가끔씩 제가 아이디로 쓰는 매증부가 그겁니다. 예, 여기 뒤로 갔다가 앞으로 확 주저앉죠. 앞으로 주저앉고 샤프트는 그가 동시에 내려갑니다. 샤프트는 동시에 머리를 교차하면서 내려갑니다. 이거를 왜 하냐? 예, 이거를 왜 하냐? 남들 다 하니까 그냥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잘 설명하고 싶은데 센터 오브 매스, 센터 오브 그러니까 무게, 그러니까 바디 매스죠. 그러니까 몸의 목의 무게 중심하고 센터 오브 프레셔, 그 압력 중심 그거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그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 그 지면 발력에 좋으니 그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센터 오브 프레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체중 이동, 웨이트 트랜스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매스도 움직이고, 즉 바디 매스가 움직이고, 프레셔도 움직입니다. 그거를 장치가 있거든요. 바디 트랙이나 그 스윙 캐탈리스트라는 장치, 수천만 원짜리 하는, 수천만인가? 예. 미국 돈으로 40만 불, 예, 뭐 20만 불, 뭐 그 정도 하니까요. 그 장치를 이용하면 이 골프가 스윙을 할 때 어떻게 프레셔가 움직이고, 프레셔 포인트들이 움직이고, 매스가 움직이는지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요즘 공부하고 온 건데, 나중에 공부가 잘 돼서 이해를 하면 뭐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하는 거는 현재로서 이게 확실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이해하는 거는 이렇게 엉덩이가 가면서 그 센터 오브 매스맨을 이쪽에 두고, 그 다음에 다리는 위에, 여기서 이걸 누르니까 그 센터 오브 프레셔는 이쪽에서 두고 해서 두 개의 위치적인 차이가 있고, 그걸 통해서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가 늘어난다고 현재로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또 이거는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로리 맥길런은 이렇게 하고요. 로리 맥길런은 어, 뒤까지, 골반 위까지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면서 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센터, 즉 만약에 이 뒤에 있는 이 그 폴을 따라서 있으면 골반이 여기서만 그대로 도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움직이지, 그러니까 이 선을 안 나가는 센터 피봇 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이 방식 로리 맥굴러를 더 선호하지만, 그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면, 그러니까 보시면 앞으로 엉덩이를 탕 쳐서 나가는 이 방식을 선호하지만, 센터에서 하는 게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스타일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본인이 뭐 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황이고, 그렇게 하면은 전혀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테이션을 갖다가 할 때 그 unrestricted 돼가지고 unconstrained 그 용어가 맞나 모르겠는데, 제한 없이 뒤로 이 오른쪽 그 발을 축으로 해서 뒤쪽으로 가서 앞으로 와서 치는 거나, 아니면 스윙축을 가운데 가만히 두고 거기서 로테이션해서 하고 하는 거나,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바닥에 있는 프레셔를 갖다가 이제 압력 그 감지 장치죠. 그 바디 트랙이나 스윙 캐탈리스트를 써서 하는 거 보면 사람마다 다 이 프레셔나 매스를 움직이는 게 다 다릅니다. 그게 다 스윙 스타일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르죠. 그게 아주 문제가 되는 경우, 그럴 때를 빼고는 사실은 다른데요. 그 문제가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팔이 지금 딱 로리 맥글로이가 이제 팔이 어, 지면에 수평이 됐죠. 이때까지 다리를 꽉 누르고 있습니다. 지면을 꽉 누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 이제 트레일 풋이 떨어집니다. 이 다음부터 이 구간을 지나가면서, 여기서까지는 붙어 있다가요, 지나가면서 다리가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센터 오브 프레셔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센터 오브 매스를 따라잡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거를 봤더니 여기 갔는데 이미 이 다리가 떨어져 버려요. 다리가 떨어져 버리고 여기에 그 프레스가 훨씬 더 많이 가버리면 스윙 에러가 난다라고 누가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현재까지 믿는 거는 팔이 이까지 왔을 때 다리가 이 지금 모습이 거의 그 원래 그 셋업 했다가 셋업 맨 처음에 있을 때 그 무릎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대로 줄어져 앉은 듯한 모습이죠. 보시면 딱 가운데 가운데로 해서 이제 딱 주저앉은, 양쪽 허벅지에 딱 힘을 주고 있는 이 상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레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전에 시행착오를 무수하게 겪었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렇게 잘 안 말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레깅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각도가 얼마일까요? 앞에서 볼 때 이 각도가 한 60도, 60도, 50도, 60도 뭐 그 정도 되겠죠. 아까 보시면 올라갈 때 백스윙 탑에서는 90도나 90도보다 약간 더 작게 80도 뭐 이 정도 납니다. 근데 이렇게 80도에서 앞에서 볼 때 다시 60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아, 이걸 보고 아하, 이러니까 코킹을 더 한 거구나. 코킹이 80도보다 더 힘을 줘가지고 코킹을 한 거다라고 써놓은 책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책을 샀는데 그 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어떤 그 베트남계 미국 아저씨가 썼는데, 그래서 이거를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무수하게 막 힘주고 막 손 꺾는 연습 막 하고 손으로 막 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손에 힘을 과도하게 주는 것 자체가 스윙 시퀀스를 망가뜨린 겁니다. 코킹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코킹을 한번 딱 코킹이 되면 그거를 이제 스윙 어, 코킹은 좀 어려운 문제니까 생략을 하죠. 예, 그건 뭐 나중에 그건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렇게 돼서 코킹을 이 사실을 보니까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더 많이 해서 한 게 아니고요. 로리 맥길로이는 코킹을 더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절대 더 하지 않았습니다. 더 하지 않고요. 뭘 했냐면 이 백스윙 탑에서 올라갈 때는 이 머리를 교차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죠? 샤프트가 교차한 적이 없습니다. 교차한 적이 없다가 내려올 때 머리를 관통하죠. 이렇게 사진상으로 보면 뒤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투플레인 스윙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차선 변경을 하면서 이 공을 맞추기 위한 차선으로 이제 들어서면서 이 샤프트를 뒤쪽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이거를 잘 모릅니다. 예, 이게 왜냐면 2D로 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고요. 특히 이 FO 관점에서 보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백스윙 탑에서 내려올 보통 그런 얘기 맨날 하지 않습니까? 그 올라갔던 길하고 똑같이 내려와야 된다. 그거 말 안 됩니다. 그거는 만약에 싱글 플레인이나 뭐 모노먼이나 브랜디 앰버처럼 그런 쪽 계열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대부분의 투플레인 스윙에서는 올라가는 길하고 내려오는 길하고 다릅니다. 올라가는 길은 더 높고 대부분, 예, 내려오는 길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아주 순간적으로 이 팔이 엄청 위로 있었는데 그게 밑으로 툭 떨어진 겁니다. 그게 떨어져서 이렇게 예각 뭐 60도나 이런 게 보이는 건데요. 이거를 설명해 저한테 가르쳐 준 사람이 마크 크로스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비디오를 보시면요. 이 사람이 이 개념을 3D 렌더링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하얀 선이 원래 이 앞에 지금 비디오가 한 8분짜리 되게 긴데 이 사람이 막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핵심만 알려드리면 이, 이 흰 선이 이 전 화면에서는 요 각도를 그대로 그렸습니다. 요 각도를 그대로 그리고 요 네모난 게 그 이 흰선을 따라서 요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3D니까 요거를 뒤쪽으로 누였어요. 이렇게 돌린 거죠. 뒤쪽으로 돌려보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샤프트가 밑으로 떨어지는, 사실은 직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뒤쪽으로 이렇게 타원을 그리면서 뒤로 가게 되죠. 그게 하면서 이 흰선을 갖다가 요거는 그대로 두고 흰선만, 이 흰선에 있는 사각형을 뒤쪽으로 뉘어봤습니다. 뉘어보고 정면에서 보면 이 각이 줄어든 것처럼 착시가 보입니다. 이게 레깅의 문제입니다. 예. 서지오 가르시아 뭐 아주 레깅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엄청 이 각도가 줄어들고 그 각도에서 힘이 축적되고 축적되니까 그걸 나중에 하니까
비거리가 나더라라는 믿음 때문에 저 각도에 현혹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3D 스윙을 2D로 바꾸면 이런 왜곡이 생기고 그 왜곡 때문에 이 레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코킹을 더 하는 게 아닙니다. 코킹을 더 하는 게 아니고 팔하고 손목이나 이런 건 그대로 있고 어깨 근육이 떨어지면서 샤프트가 샬로우 어택이라고 그러죠. 그 샤프트가 가는 그 플레인이 밑으로 누워서 그렇습니다. 밑으로 누워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 제가 이것 때문에 참 많은, 왜냐면 누가 가르쳐 주진 않으니까요. 이 사람이 얘기하기 주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우를 범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90도, 아까 뭐 80도 정도 되는 그 각도 그대로인 겁니다. 그대로고 단지 이 아마도 이해하기 쉬운 게 오른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뒤로 한껏 올라가 있었죠. 오른쪽 어깨가 있던 게 밑으로 툭 떨어지면서 샤프트도 뒤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 샤프트 이렇게 되면서 예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레깅을 갖다가 더 하는 거는 실제로, 근데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려면 이 피봇이나 트랜스퍼, 매스 트랜스퍼나 프레셔 트랜스퍼가 잘 돼야지 이게 잘 유지되기로 합니다. 보통 이 상황에서 그 아마추어들은 이 각이 안 나오고 이미 벌써 많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벌써 많이 릴리즈가 되어 있죠. 릴리즈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로리 맥굴로이는 엄청난 레깅을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샬로우하게 내려온 그 차선 변경에서 아까 위에 있던 게 다시요. 예, 위에 있던 게 그 차선 변경에서 내려왔던 게 그대로 힘을 받고 있다가 허리까지 쫙 오죠. 자, 오른쪽 팔을 보십시오. 여기 엄청 많이 접혀 있죠. 접혀 있고 거의 여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이 되는 지점까지 그대로 붙어서 오죠. 그 다음부터는 얘가 거의 한 몸처럼 그냥 그대로 그 릴리즈 구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임팩 구간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손을 보시겠습니까? 손이 여기 있다가 손이 이렇게 일자로 가는 게 아닙니다. 손이 일자로 가는 게 아니고 손이 약간 위로 갑니다.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자, 손이 지금 혁대를 보시면 혁대보다 밑에 있죠. 혁대 밑에 있다가 손이 있다가 혁대 밑에 있다가 손이 위로 올라갑니다. 혁대가 밑에 있다가 손이 위로. 예, 이거 사실 잘 보이기는 좀 힘듭니다. 손이 밑에 있다가 손이 위로. 이게 보통 얘기하는, 보통이 아니죠. 일부 교수가들이 얘기하는 parametric acceleration이라는 거. 그거까지 설명하기 너무 길군요. 예, 그건 그냥 넘어갑시다. 예, 하는 게 여기서 위로 들죠. 아까 머리 그 백스윙 탑에서 내려왔죠. 지금 머리만 보시겠습니다. 머리만 보시면 내려왔다가 치는 순간에 쭉쭉쭉쭉쭉쭉쭉 머리가 살짝 들리면서 몸은 위로, 예, 위로 칩니다. 몸이 위로 갑니다. 예, 언와인드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다리가 여기 있던 게 다리가 땅을 차주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드라이버니까 힛업 하니까 그렇게 하고 보시겠지만 아이언도 그렇습니다. 예, 아이언도 이따가 이렇게 언와인드 뒤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위쪽 언와인드 되면서 이제 릴리즈가 언코일링 되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그때 손을 자세히 보시면 몸이 밑으로 갔다가 올라가고, 자,
최저점, 최저점은 거의 여기겠죠. 여기 있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공이 맞아서 갑니다. 공이 여기서 있다가 밑으로 있다가 맞아서 각도가 이 정도 나오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힛업이 됩니다. 힛업이 됩니다. 수평으로 치는 사람들도 가끔 씁니다. 그건 이제 거의 이 스윙 스피드가 엄청 빠르게 125마일, 130마일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채공 시간이 워낙 길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부분의 아마추어 뭐 스윙 스피드 100마일 이하 있는 사람들은 다 힛업을 해야 됩니다. 그 앵글 오브 어택을 그 PGA 투어 보통 뭐 평균 보면은 마이너스 0.1도 나오거든요. 수평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막 수평으로 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힛업입니다. 앵글 오브 어택은 5도, 6도 뭐 플러스로 쳐야 됩니다. 플러스로 치고 중요한 게 머리는 뒤쪽에 남아 있습니다. 예, 머리가 이렇게 같이 딸려오는 게 아니고 뒤쪽에 남아 있고 머리 즉 스윙축하고 이 샤프트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일직선이라고 하면 이 구심력은 이 구심력 예 구심력은 얘하고 멀수록 더 많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충돌되는 물체의 각속도 앵귤러 벨로시티도 많이 나죠. 즉 투해머 할 때 빙글빙글 돌리다가 맨 마지막에 뒤로 눕지 않습니까? 뒤로 누워가지고 그 눕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머리가 뒤에 남아 있습니다. 셋업하고 비교해 보시면 셋업에서 자 보세요. 셋업에서 이 폴 기준으로 하면 요만큼 있습니다. 요만큼 있다가 딱 쳤습니다. 딱 칠 때 보면 약간 여기가 더 늘어났다고 봐요. 약간 예,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요 사이가 늘어날 정도로 공이 뒤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아 또 그거 아십니까? 예, 충돌 임팩 들어갈 때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느냐? 물론 땅은 당연히 딛고 있고요. 손 쪽은 어떤가? 손 쪽은 TGM을 이용해 보자면 TGM을 이제 스윙어 기준으로 히터하고 스윙어 있는데요. 스윙어 기준으로 본다면 2, 3, 4 1번은 요 양손의 도톰한 부분 그쪽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왼쪽 그 손의 맨 마지막 그 클럽을 잡고 있는 세 손가락 그게 2번이고요. 3번은 오른쪽에 그 검지 쪽에 있는 마디 그 다음에 4번이 여기입니다. 4번이 이쪽에 힘이 딱 있죠. 그래서 그 네 부분에 프레셔 포인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도 그쪽 부분은 힘을 느껴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데는 힘을 빼더라도 뭐 뺀다고 빼지진 않습니다. 뭐 이런데 자꾸 힘 빼라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땅을 박차고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힘을 뺀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힘의 정의도 되게 이상합니다. 그걸 뭐 근육 긴장을 갖다가 풀라는 건지 뭐 예, 힘 빼라는 말은 저는 그럼 도대체 힘을 뭐 어떻게 정의하고 힘을 빼고 어떻게 스윙하느냐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프레셔 관점에서 즉 몸의 어떤 부분에 이렇게 압력을 가하거나 힘을 꽉 줘야 되는 느낌이 있다고 하면 TGM을 인용하는 것도 그쪽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마추어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게 과학적이고 뭐 증명 가능 여부에서 떠나서 그냥 지금 이 그림에서만 봐도 여기가 힘이 꽉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4번. 그 다음에 이 클럽 페이스하고 그 PP 파워포인트 3분은 뭐 항상 온라인 돼 있는 것처럼 항상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저도 요즘에 하고 있는데 2번 이 왼쪽 손에 세 손가락을 잡고 있는 걸 좀 더 힘을 줘보는 걸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날리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쳤습니다. 치고 위로 올라가죠. 위로 바지를 보시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예, 위로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스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던 머리가 앞으로 다시 나가야죠.
자, 머리가 아까 이 폴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폴 뒤에 이렇게 있다가 스윙하면서 폴로 다시 정렬이 됩니다. 쭉쭉쭉쭉쭉쭉 이제 세워서 가는 거죠. 세워서 갑니다. 예, 세워서 짠 갑니다. 이렇게 돼서 보통 얘기할 때 이게 그 근육에 그 부담이 없으려면 직선, 예, 직선인 것처럼 보이면 좋습니다. 직선인 것처럼 머리가 좀 더 나와도 지금은 이제 이거를 이쪽 DL 쪽 관점에서 보면 이게 지금 약간 옆으로 숙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 일자로 서버리면 머리가 더 나오고 여기가 일자로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허리 부분에 압력이 그대로 안 있어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체중은 그 바디 매스는 이제 거의 이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예, 압력도 마찬가지죠. 압력도 다 넘어갔습니다. 거의 발끝으로 서 있으니까 짱 해서 예, 됐습니다. 이거 원본도 예,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